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지역에서 모은 돈을 그 지역에 얼마나 다시 투자하는지 정부가 평가하기로 했었습니다. 자본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선정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88.2%, 전남은 6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으로 쌓인 지역의 자본이 대출을 통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쓰이기보다는 금융기관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쌓인 지역의 자금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기업들과 서민들은 충분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과 지점이나 ATM 설치 등 지역 내 인프라 투자를 해마다 평가해 지역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기준에도 반영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시중은행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지역 재투자 시범 평가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담당 상무관님이 출산휴가 들어가셨거든요, 배우자님. 대직접 표로는 있는데 지역 재투자에 관련된 거를 잘 아시지는. 이 같은 사정은 균형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 인사 이동이 있었지만 후임자는 내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균형발전위원회가 명의로 이렇게 나간 보도자료인가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현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지역 재투자 평가. 하지만 정책이 실종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의 농어민 수당 조례가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과 농민단체는 제도의 취지가 실종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52명 중 찬성 47명, 반대 3명, 2명은 기권했습니다. 당초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농어민 수당 관련 조례는 정의당 이보람이 의원, 주민청구안, 전라남도 안 등 모두 3가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개 조례를 폐기하고 대안조례를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농어민의 요구를 한 번에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어민까지 포함한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을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것은 쟁점이 되었던 수당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익수당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고 수당 지급 대상은 전체 농민이 아닌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지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는커녕 청년을 농업의 주체에서 소외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민들은 농어민 수당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상여를 메고 전남도의회를 찾았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을 신청했다가 질서 유지를 이유로 거절됐고 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남도의회 전체 출입구가 봉쇄됐고 경찰들도 배치됐습니다. 우리 농민이 들어가게 농민들은 전남도의회의 대안조례는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수산이 상임위에서 주민이 발의한 청구권을 완전히 묵살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남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범위와 액수 논란은 국회의원 선거철과 맞물려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과기원의 인공지능대학원이 개설됩니다.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인공지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광주시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인공지능대학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 3개 대학교에 이어 이번에 광주과기원과 포항공대가 추가 선정된 겁니다.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5년 동안 90억 원을 지원받게 된 과기원은 내년부터 10명의 석박사를 배출하는 과정을 운영합니다. 집덕단지는 기본적인 인프라고요. 시설이고요. 그럼 시설에 대해서는 그걸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인력이잖아요. 저희가 인력을 갖다 공급할 수 있는 그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서 집덕단지를 갖다 활성화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국내에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인공지능 대학원 지정은 광주시에게도 반가운 결정입니다. 이미 지난 1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돼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첨단 3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완료하고 환경 영향평가와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중반부터 직접 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나 이제 그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우리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 지금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광주시는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자유 특구 추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인공지능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를 출범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종재 행정부 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던 지난 27일 정부 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집에도 수사관들을 보내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뒤바뀐 경위를 수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함께 먹은 손님 1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서 관계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생고기와 생선회 등을 먹은 손님들이 장염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광산구는 식당의 음식과 환자들의 가건물을 채취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기는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또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처 피해를 복구할 틈도 없이 잇따라 올라오는 태풍에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진수 기자입니다. 태풍 링링의 강풍을 맞은 소나무 잎이 누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부서진 양식장을 복구하는 일손이 바쁩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이 출하되는 흑산도 우럭 양식장에서는 요즘 내년에 출하할 고기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30개월을 키워서 파는 우럭은 흑산도에서 18도 전후의 수온을 보이는 요즘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태풍 피해에다 주문까지 줄어 어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100으로 하면 30%, 그렇게 3분의 1 모든 것이 다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신안군 수협이 이달에 위판한 우럭은 210여 톤, 지난해보다 100톤가량이 줄었습니다. 출하 가격은 1kg에 11,000원 안팎으로 평년에 비해 괜찮지만 속 사정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상인들이 요구하는 그람수가 높기 때문에 그게 비하면 올해는 오히려 재작년에 비하면 가격이 한 1,000원 정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럭은 500g을 기준으로 출하 가격을 정하지만 실제 400g짜리를 주문하거나 600g 크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럭뿐 아니라 명절이 지난 뒤 전복 주문도 줄어 시름이 깊어지는 때 또다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어민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팬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성적인데요.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기아의 성적은 62승 2무 80패, 승률이 4할 3푼 7리로 2014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은 호투를 장담했지만
My biggest strength is being able to attack hitters and keep the ball on the ground to limit extra base hits, and really be able to mix my pitches in any count. 터너, 윌랜드 두 선수가 합쳐서 15승에 그쳤습니다. 고참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속에 타선의 무게는 떨어졌고 김기태 감독도 최고참 이범호 선수도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에이스만큼은 건재했습니다. 반전 드라마를 써낸 양현종 선수는 16승과 함께 평균 자책점 1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네, 올 시즌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프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갑작스럽게 마무리 보직을 맡은 문경찬 선수도 자책점이 1.31로 마무리 투수 중 1위였습니다. 도루왕을 예약한 박찬호 선수,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는 전상현과 이창진 선수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하지만 선수 몇몇만으로는 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과 중심이 무너진 타선, 신참들의 경험 부족이 겹치면서 팀은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홈 관중도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래저래 초라한 시즌을 보내며 가을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기아 타이거즈, 감독 선임과 안치홍 김선빈 선수의 FA, 새 외국인 선수 물색 등 여러 숙제를 해결하면서 팀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 개최하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방정부와 인권, 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세계인권도시 포럼에는 38개 나라, 98개 도시 인권 전문가들이 참가해 인권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공동 주최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야외광장에서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시민축제를 열었습니다.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광주 기독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3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기독병원 노조와 함께 총력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독병원이 노조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기독병원에서 천막농성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지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교수 겸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신수정 광주시 의회 의원은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인 광주대 김미경 교수가 여전히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며 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학교 측과 휴직 처리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대 측은 김 후보자의 휴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영광군의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영광군의 연평균 GRDP 성장률은 41%로 조사 대상 228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영암군은 같은 기간 연평균 GR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4%를 기록하는 등 전남 지역의 지자체 간 성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지역 내 성장률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서구가 7.8%로 광주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담양 중록원이 전라남도 지방정원으로 등록됩니다. 담양군은 지방정원 등록 신청과 전라남도의 현장 심의 등을 거쳐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중록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개장한 중록원은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중림욕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폭염과 한파 취약계층은 13만 8천여 명으로 서울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98명이고 한랭 질환자도 지난해 27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2만 2천여 명이 취약계층입니다.